네, 안녕하십니까. 급한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슨 영상을 찍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정도로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시즌 종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위험한 차트 모양이긴 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를 일단 종가 마감을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200일선을 종가 마감 해줬다는 거.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그거죠. 99일선, 99주선이죠. 그걸 마감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또 이런 모양이 됐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정확하게 이게 저점이 나왔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등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 이 지점 정도는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7만대 정도, 뭐 조금 더 빠지면 6만대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사이 부근에서 뭔가 차라리 저점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일봉상으로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이렇게 지켜줘야 그 시나리오가 되긴 하는데, 지켜주지 못하면 또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7만 초반대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또 올라간다 그랬을 때 너무 포모가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반등을 먹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면 이런 데를 왔을 때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 볼 만한 건,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 이 주요한 이동평균선 자리가 사실 8만대였거든요. 여기를 어쨌든 이게 꼬리를 달고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글쎄요. 이 위를 계속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진짜 하락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뭐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길게 봐도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 지점 다음에는 뭐 56,000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상승장을 지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100%로 뭐가 맞다고 확신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온다면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는 움직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도미넌스가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트가 이제 추후에 만약에 반등하고 오를 때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좋은 알트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비트보다 알트가 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로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알트가 개박살이 나고 뭐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참 좀 그렇습니다. 그죠? 좀 이런 부분은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시장이 완전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100% 몰빵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너무 막 진짜 뭐 인생이 끝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먼저 맞고 코스피처럼 완귀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코스피가 우리가 보면 물론 얘도 이제 좀 주춤주춤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오랜 시간 동안 코스피의 그 조롱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주봉을 딱 봤을 때 이 조롱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롱의 시간을 끝내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이런 기간이 나중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코인은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식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듯이 항상 이런 상황이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그리고 업비트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도미노스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좋긴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좋은 상황이지, 얘가 반등이 안 나와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반등이라는 걸 할 때도 얘가 정말 찐 반등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횡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V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V자라고 함은 이런 형태로 V자가 나오면서 이런 데서 횡보 걸어주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부처빔이나 이런 반등은 저점을 조금씩 찍으면서 이런 식의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4월 달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때 보시면 2월부터 4월 달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표를 봤을 때는 저점은 여기예요. 지표 저점은 여기인데 그 이후에도 저점 또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도 그러한 형태를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런 지점들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횡보하고 하는 거 다 포함이에요. 아니면 저점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박스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이런 지점이 올 때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해주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때는 횡보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이 매도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사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매도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찐 반등이 되려면 이 구간을 겪고 찐 반등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오는 것들이 좀 찾아보면은 이제 블랙록 IBIT 공매도 잔고가 좀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 현물 ETF는 순유출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블랙록은 이더리움 순유입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 스마트머니의 유입이 초일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사실 뭐 차트적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긍정적이거나 좋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불안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전에도 영상으로 계속 리스크 관리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 조정일 때 그래도 내가 완전한 파산보다도 좀 싼 가격에 그래 뭐 불장 어차피 온다 생각하면 싼 가격에 조금 더 사뒀을 때 좀 개이득인데 개수 많이 늘어나잖아 평단 낮춰지잖아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몰빵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온다고 했을 때도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냥 참고는 하되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역대급으로 낮긴 하다. 그래서 이때 4월 달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 공탐 지수가 이제 어쨌든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였다라고 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이 공탐을 찍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더 갱신하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점을 갱신을 하는데 공탐은 반등하고 뭐 그런 시나리오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게 또 이상한 시그널이긴 한데요. 이제 거래소 유지 물량이 물론 쭉 떨어지긴 했는데요. 갑자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공포를 이용해서 이제 고래들이 이때다 싶어서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뭐 오류가 뜬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연의 일치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소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뭐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아까 거래소에서 뺀 건데 정말 많은 양을 한 번에 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 순간을 빼면 거의 보면 뭐 이럴 때도 물론 고점이었긴 하지만 이런 순간들을 빼면 어쨌든 정말 큰 축에 갑자기 팍 튀는 스파이크들은 어쨌든 추세를 지났을 때 반전을 시키는 요소를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할 때는 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직은 무게추를 더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봤을 때 어쨌든 많이 좀 시장이 과열된 게 식고 있어요. 정말 레버리지 투자들이 정말 많았지만 좀 많이 정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크립토컨트에서 거래소 유지 물량이 빠진 건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저도 처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직선으로 쭉
이어보면은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했을 때 이 17년도 고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에 유지 물량이 없다면 장점은 어쨌든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호가가 그만큼 얇아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시키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장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이 가격대가 향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의 영역을 잘 해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는 어쨌든 뭐 얘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뭐 1번 2번 이렇게 되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니까 이제는 좀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냥 내려가기만 했으니까. 이거 지지선 이런 거 다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어쨌든 이 하락 추세 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쨌든 미세하게나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추세의 반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물론 이게 될 수 있지만 이 구간 정도에서는 그래도 단기 반등 정도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좀 어쨌든 영상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들이 어쨌든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저점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우리가 두 눈 바짝 뜨고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